불규칙한 생활 습관, 서구화된 식습관, 여기에 스트레스, 과로, 과음까지 현대인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다. 특히 위장질환은 우리나라 10명 중 1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그 심각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식사를 하고 나면 속이 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복통이 자주 있는 편이에요. 평소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은 위가 콕콕 찌르거나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된다거나 그런 좀 증상들은 또 있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술을 마시는데 그것 때문인지 속이 자주 쓰려요. 위장질환은 위염, 위궤양, 식도염 등 그 증상 또한 다양하다. 특히 요즘 현대인들이 자주 겪는 소화질환 가운데 하나인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한국인의 가장 흔한 암질환 중 하나인 위암의 모든 것에 대해 김찬영 교수와 함께 알아보자. 안녕하십니까. 소화기 외과의 전문의 김찬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현대인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위장관 질환 중에 하나인 역류성 식도염과 한국인 암 발생률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위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역류성 식도염 환자 수는 35%가량 증가했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급증하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 알아보자. 역류성 식도염이란 위의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되어서 식도 전망을 손상시키는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속쓰림 증상, 특히 새벽녘에 발생하는 속쓰림 증상이 대표적인 증상이겠고, 이런 대표적인 증상 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물감이 목이나 입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 산도가 성대를 자극함으로써 목소리가 변한달지 아니면 쇳소리가 난달지 이러한 다양한 증상으로 환자에게 괴로움을 주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위와 식도 사이에는 관략근이 존재합니다. 이 관략근은 조임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임근의 역할은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가 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조임근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헐거워지면 위 내용물이 역류가 되어서 나타나는 게 식도 역류성 질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식 등에 의해서 위가 팽창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이 조임근의 역할이 과부하가 걸려서 점점점 역류가 되는 증상이 많이 심해지는 경향이 생기게 되고, 그 밖에 담배와 또는 알코올 또는 커피와 같은 이런 카페인 성분들 또는 탄산음료 같은 성분들도 관략근의 기능을 약화시켜서 역류성 식도염을 자극하는 음식으로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간단하게 위 내시경을 통해서 식도의 점막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24시간 동안 식도 점막의 산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심한 정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위산을 억제하는 치료약을 복용함으로써 비교적 쉽게 조절이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습관과 식습관으로 비롯된 역류성 식도염이기 때문에 약을 복용을 해서 일시적으로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식도염은 재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80%까지 약 복용 후에 다시 재발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런 반복적인 재발이 계속되거나 아니면 약 복용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계속적으로 방치할 경우에 자극적인 위산이 식도 점막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 식도의 점막이 발액식도라고 하는 점막의 변형이 생깁니다. 이 변형된 점막이 시간이 장기화되면은 드물지만은 식도암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정상보다 몇 배 이상으로 증가되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역류성 식도염은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고쳐야만 개선이 되는 질환입니다. 식생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지만 가지고 고쳐 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 특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환자에게 굉장히 많은 괴로움을 주는 질환 중에 하나이고 현대인에게 급증하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참지 마시고 가까운 전문의의 도움을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암 발생률 중 전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위암. 세계보건기구는 위암을 가장 한국적인 암이라고도 일컬으며 한국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암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흔한 암 질환 중 하나인 위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 또한 늘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건강을 앗아가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암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자. 네, 주변에서 위 아프다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네, 저희도 그 가족력에 있어서요. 저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건강검진이나 검사를 잘 받고 있습니다. 위암은 위벽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점막, 점막 하층, 근육층 이러한 위벽 구조 중에 점막층에서 위점막 세포가 암세포로 변형이 되고 이 변형된 암세포가 덩어리를 형성을 하고 여러 장기를 침범을 해서 환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러한 암이 되겠습니다. 위암의 전조 증상은 특별한 전조 증상이 없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특히 조기 위암인 경우에는 전조 증상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조기 검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된 위암인 경우에서는 체중이 감소한달지 아니면 속쓰림 증상이랄지 상복부 불쾌감이랄지 식욕부진이랄지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암의 종류는 조기 위암과 진행된 진행성 위암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조기 위암인 경우에는 점막과 점막 하층에 국한된 위암으로서 수술적 치료 또는 내시경적 치료를 통해서 완치를 쉽게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성 위암은 그보다 침범된 깊이가 깊고 여러 주위 장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며 이때는 보다 복잡한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임을 이야기합니다. 암이 있는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암 부위를 제거를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암 부위를 제거를 하는 방법은 내시경을 통해서 점막절제술을 하는 간단한 방법부터 수술을 통해서 개복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제거를 하는 방법 등의 범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항암 치료는 위암이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1기인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보통 권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기, 3기, 4기일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권유하게 되고 항암 치료를 통해서 보다 많은 생존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는 위암 분야에서는 잘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사선 치료가 어떤 암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어떤 암에 있어서는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덜한 편으로 알려져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위암입니다. 하지만 위암 때문에 출혈이 많다거나 할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응급한 상황을 해결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탄 음식이랄지 맵고 짠 음식은 위에 좋지 않기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음식들인데 이와 더불어 헬리코박터균도 요즘에 많이 조명이 되고 있는 위암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 헬리코박터균과 안 좋은 음식들이 서로 상승작용하면 위암이 훨씬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주 위 내시경을 통해서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겠고 더불어서 건강한 식사를 특히 채소와 같은 이런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과 정기적인 검진으로 여러분의 위 건강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